자, 한번 봅니다. 27번. 우리 수강생이 창원공단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에 수강을 3번 듣고 있는 와중에 밑에 분당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임법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또 유치권도 배웠죠. 이제 그 뒤에는 유치권도 또 배워가지고 경기도 분당구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있는 요 분당구 아파트까지 2개를 낙찰받아. 수강생이 받아가지고 두 건 낙찰가는 7억 7천이고 현재 시세는 26억이고 보유 중이라 하면은 18억 수익이 났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우리 황경진 경매학원에 입문을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상상을 못할 수 있는 변화가 돼요. 자, 그냥 봅니다. 이게 이제 분당구 임해동은 5억짜리가 3억 2천까지 4억에서도 안 팔리고 또 3억 2천 떨어지니까 뭐 겨우 팔립니다. 팔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대항력을 배웠습니다. 선순위 전입자는 채무자 가족이더라. 3억 3천에 낙찰이 현재는 16억.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D페이지에 물론 있는데 D페이지 거는 3억 4,100이죠. 비슷합니다. 이거는 98% 낙찰받았네. 그죠? 이건 유치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유치권이 있는 건데 3억 4천 낙찰이 현재 한 10억. 그죠? 그럼 합산해서 낙찰가는 7억 7천. 현재 시세는 한 26억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자, 무주택자가 낙찰받고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해서 매도하면 양도세 100% 비과세. 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한 세대가 있으면 요거만 낙찰받았으면은 2년 지내서 팔면 됩니다. 팔면 돼요. 그러면은 세금이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결혼할 때는 전세로 올 전세로 그냥 10년 가는 게 낫다. 대출 안고 아파트 사는 게 낫다. 그동안에 대출 안고 아파트 사는 게 나았죠. 그 사람은 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뭐 예로 5억짜리인데 2억 5천 전세 들어가고 2억 5천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고 한 10년 빚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에서 15억 갑니다. 자, 그런데 전세 2억 5천원 가지고 신혼 출발이 됐는데 10년 지나면은 2억 5천이 그대로 2억 5천이죠. 뻔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뻔해요. 자,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도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0만 주는 제가 진짜할 때 보면 그런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공장 임차해가지고 자, 나 사라 하거든요. 공장을 사세요. 땅이 2,000평 이런 거 사라. 그래야 10년 지나서 떠날 때 보면은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주고 10년 동안 공장을 움직여 떠날 때는 종업원 다 퇴직금 주고는 10원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공장을 자가 공장 갖고 있는 이 사람 10년 뒤에 떠나면은 땅값이 2,000평이 그어서 한 20억이 나옵니다. 다 지하고 묶고 쓰고 10년 동안은 묶고 쓴다고 바빠갖고 도저히 돈을 못 모았는데 10년 뒤에 떠날 때 공장을 팔 때 그때 돈이 한 20억 떨어집니다. 뭐가. 그거 갖다가 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고 공장이고 너무 전월세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은행을 오래 쓰기 때문에 배를 좋아 안 해요. 사는 거, 지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땅도 그래. 자, 공장을 사가지고 월세를 많이 받는 땅이 있고 그냥 저 농지 임야 사갖고 그냥 10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나 월세 놓는 공장을 좋아해요. 같은 땅이면은. 자,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면 좋겠고요. 자, 하나가 있으면 이제 문제는 없는데, 자,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임차인하고 등기부를 보시면은, 건저당보다 전입자가 빨라요. 2002년도 건저당이고 97년도 한 5년 전에 미상입니다. 그럼 요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잘 안 팔려요. 이게, 전입자가 전세가 뭐 5억, 3억, 5억짜리 이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3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4억인지 못 들어옵니다. 급이 나서. 자,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분당 거도 보면요. 분당 거도 보면은 3억 5천이 이는 98% 팔려요. 위에 거는 67%에 팔렸고, 밑에 거는 98%에 낙찰받습니다. 그 친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수강생입니다. 자, 요거도 보면은, 요거는 건저당보다 세입자가 늦죠? 자, 늦죠? 늦은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건저당보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전입자가 늦다 하면은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요거 위에 물건은 분당구 물건은 순회도 물건은 유치권이죠. 네,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아파트에 유치권이 뭐 7,700 신고해놨는데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파트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아파트 빼대 지가 무슨 건물 가치 증가시킵니까? 리모델링 한 거 안 됩니다. 유치권 아닙니다. 자기 그 사는 목적으로 한 그건 안 됩니다. 건물의 가치,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뭐 내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되겠지만은 아파트에 뭐 3천 5천 주고 리모델링 했습니다. 1억 주겠습니다. 그거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위에 거는 대항력 주택임대보호법의 대항력 선순위 임차인 이야기 나왔고 밑에 거는 후순위인데 이거는 유치권 이야기 나왔어요. 유치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거를 경매를 배워야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지. 안 배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두 개 다 가했으면 지금 몇 억이라고요? 시세가 26억. 알겠어요? 지금 두 개 다 가했다. 두 개 다 팔아먹었다. 팔고 없어. 위에 거는 1억 7천 버렸고 밑에 거는 한 1억인가 뭐 버려가지고 이것도 팔고 빠졌어요. 그 지금은 울고 있다, 웃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참 이제 진화에서 보면은 참 기회가 왔는데, 그죠? 두 개 다고 막 전세로 2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지금 26억이 다 자산가가 돼가지고 대출 캐봤자 두 개 뭐 낙찰가가 뭐 7억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20억 정도는 수익이 났을 건데, 그게 이제 소득이 자기 운을 안 따집니다. 돈이 왔다가 돈이 간 겁니다. 알겠어요? 왔다 간 거다.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은 원장님 분당 임해동하고 순회동은 좀 강의할 때 빼주면 좋겠다 샀습니다. 안 뺀다 내가 안 뺀다. 왜냐 하면 네가 술 안 샀다 니까 원장님한테 자 10억 넘으면은 2억짜리 벤츠를 사오면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죠? 사야 돼. 안 샀으니까 네가 운이 없다. 10억을 혼자 굵고 삼기비니까 이제 운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복이 참 이것도 자기 복입니다. 우리 학원에 입문해가지고 두 개를 받았다 그런 자체는 그럼 유치권도 있고 대학력고 이런 거는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이제 낙찰받짝하고 이제 코치를 탁 해드립니다. 해드리도 여러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도 뭐 제가 돈 10원 받은 것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되면은 정말 여러분 큰 수익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못 주고 있으니까 막 다 떨가피고 지금은 그냥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참 재미난 물건이고 이제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두 달 꼴랑 배워가지고 내가 경매 다 배웠다. 경공매, MPL까지 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년은 배워야 돼. 1년. 배워야 보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진짜 보여. 다 보면 두 달 배우면 조금 이제 맛만 본 겁니다. 맛배기만 이렇게 본 건데 그거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밑에 그 아시를 봅니다. 아시를 보면은 아름단지 이거는 16억이에요. 16억 현재 16억. 오른쪽 거는 이거는 9억 8천 10억이 가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은 거의 26억짜리인데 이거를 지금 다 두 개 다 손을 털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만 뭐 한 1억 7천 앞에 거는 1억 7천 뒤에 거는 1억 한 2, 3억 정도 수익 내고 막 빠졌다 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우셔가지고 대출의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 이용도 하고 이랬으면은 아주 재미난 물건이었습니다. 자 뒤에 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되려고 하면요 지금 표가 있죠. 23페이지인가 모르겠다. 예. 몇 페이지죠? 21의 중간이네. 21의 중간. 그죠? 중간에 봅니다. 자, 그 보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자, 다시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아파트를 하나 사고 2년 딱 되면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예로 3억에 샀는데 4억에 1억 버리고 또 그 짐을 그래서 낙찰을 받고 하면 짐을 풀면 안 돼요. 반만 풀고 반은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되니까. 저는 이 상고를 놓기 때문에 원래 이 동기들이 세무서장들이 많아요. 동기들이.
세무사장 부인들이 전략이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여행 가면 같이 가잖아요. 물어보면은, 2년마다 비과세하고 파는 이거래. 5억이 남아도 10원도 안 낸대.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가지고, 2년 지나서 딱 뭐 하나 더 사고, 뭐 더 사면서 요거는 기존 거를 먼저 파는데요. 팔면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10원도 안 낸대. 좀 어찌 보면 양성 헛짐인데, 이 제도가 제일 좋대요. 자기는 2년마다 옮기는 이게, 대원칙이네. 세무서장 부인들은.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낙찰 받았다. 집을, 아파트 하나 더 가졌다 하면은, 1번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이겁니다. 지금 요거는. 언제 팔느냐. 자, 봅니다. 위에 표가 있죠. 2018년 9월달, 2015년, 이게 복잡하게 움직였는데, 조정당 지역은 움직였어요. 이 움직였는데, 요거를 이제 3년, 2년, 1년 막 줄었죠, 이게. 해마다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또 전입까지 하라. 이러니까, 문정부에서 전입까지 하라. 이러니까 이제 주택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세입자 나가라. 내가 전입해야 또 비과세가 되니까. 이러니까 쉴 때 시 나가라 하고, 지는 또 들어가다 하면서 전입, 이거 의무기한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꾸 이게 어려워지니까, 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22년 5월 10일부터 뭘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두 개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은 신규 주택을 만약 샀을 때는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막 팔아라. 2년 이내에 1번 주택을 2년 팔아라. 뭐 전입하고 이런 것도 안 따지겠다. 이런 거 아무 안 따지고 고마 네가 하나 더 샀으면은 두 개 다 조정이다 그러면 2년 이내 팔면 되고 옛날 집을 그 다음에 비조정이 하나 중간에 낑겨 버리면은 신규 주택 취득하고 기존 주택은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 심플하죠? 간단하죠? 외우기 좋습니다.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처음 산 거를 2년 이내 팔아라. 두 개 겹치게 됐을 때 시간이 2년 팔아라. 그러면 비조정이 하나 낑겨버리면은 좋다. 1년 더 줄게. 옛날 거를 3년 이내 팔아라. 그러면은 옛날 거도 비과세. 요것도 비과세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이 전략을 맞추는데 여러분들은 전략은 앞으로 2년마다 1번 주택을 파는 걸로 팔고 빠지고 또 사고 또 팔고 빠지고 사고 그래서 2년마다 이사해야 됩니다. 이서연 씨 5년마다 하면 안 돼요. 2년마다 딱 2년 지나면은 2년 1개월 전에부터 팔 준비랑 빠질 준비해야 돼. 그럼 낙찰 받고 또 비과세해서 빠지고 또 빠지고 해서 그래 한 대바꾸만 뛰면은 막 평생 먹고 삽니다. 제일 좋은 전략이다. 단타로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집에 30년 살았다. 나는 그 사람 보면 꼴통이다. 꼴통. 한 집에 20년 살았다. 자기들 압니다. 내가 사파동에 지금 25년 살고 있나 여기 주택 사가지고 이거 꼴통아 니 같은 꼴통이 어디 있노? 자 우리 상고 넣어가지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지금은 되겠지만은 참 친했는데 졸업하고 지금 40년 지나도 지금 얼굴을 못 봤어요. 같은 창원에 있어도 그렇게 친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지금 2층짜리 저기 팔룡동에 2층짜리 집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팔고 만화가 좀 옮겨 아파트로 가자 그런가 봐. 2층 주택에 있다가 이제 좀 아파트 생활 해보자 그런가 봐. 근데 다 보셨어요. 네 별명이 항소아이가 항소 막 그저 깡 누려야 있거라 뭐 옮겨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신혼 때는 2년마다 돌려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자 넘어갑니다. 28번 성남시 분당구 약탑동에 16억 아파트가 8억 6천까지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세가 10억이 아니고 10 한 5, 6억 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건여당보다 빨라. 뭐 아지매가 있어. 미상이라. 낙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자, 이거 하고 분당구 임해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비슷해요. 여기도 보면 있죠. 우리은행에서 설정보다 5년 전에 무엇이 있죠? 전입자가 있어요. 분당구 임해동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도 야탑동 거도 보면은 산업은행 앞에 또 뭐 전입자가 또 4년 전에 뭐가 있어요. 골치 아픈 거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골치 아플 수가 있고 아까처럼 대박이 될 수 있고 두 중에 합니다. 그럼 이게 시세가 예로 한 10, 한 5, 6억 간다니까 만약에 요번에 9억에 샀는데 3명이 붙어갖고 9억에 샀는데 내가 1등 됐어요.
2년 지나서 16억에 판다 하면 지금 시세도 팔다 보면 한 7억 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2년 뒤에 7억 번다, 그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 아닙니다. 대박이 될 수 있고. 근데 재수없고로 이게 아지매가, 빗기도를 했더니 나 전세가 9억인데 그거 이렇게 떠듭니다. 그러면 또 쪽박이 될 수 있죠. 9억에 사고 9억에 선순위 붙어비면은 18억 되니까 16에서 18억 같으면 뭐 3억 또 더 줬잖아, 지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업은행 건데 서류는 여기서는 없어요. 엉고 유동화에서 갔습니다. 여기서 간 거는 어디 가서 연락서 참석했죠, 이거. 유동화 MPL 간 거, 이거.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어디 간다 했습니까, 제가? 네? 금융감독원 또. 그까지만 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은 이 회사 이름을 넣으면은 뭐 나옵니다. 서류가. 들어가서 연락처를 물어보면 또 여도 없습니다. 유동화에서 보통 여서 안 가 있고 여러 유한코나 뭐 이런 데도 팔았을 거라 틀림없이. 그 담당자를 찾아야 알 수가 있다. 이 서류가 이제 그거 가 있으니까. 자,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MPL도 배워야 되지. 배우면은 안 배운 사람보다 훨씬 뭐가 낫습니다. 뭐가 나아져. 그래서 뭐 2달 배우고 빨리 간다 말도 안 돼서 가라고. 가는 거는 자기 마음인데. 자, 우리 낙장불이 배웠습니까? 장을 2개 지고 있어. 장땡이를 불러야 되는데 아차다 보기에는 일을 내야 되는데 장을 탁 떠나서 아유 잘못 주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장, 불입 무슨 말 있죠? 떠났는데 낙장을 했는데 다시 불입을 빼가 다시 가오겠다. 불입은 안 된단 말이야. 불입은 12개 가야지야 딱 이게 되는데 아차하고 안 내야 될 10을 그냥 1을 낸다 하니 10을 또 내버렸어. 이게 내버렸어요. 그럼 아이고 잘못했다 주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원에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인데 만차례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제 허락 없이 못 나갑니다. 앞으로 아시겠어요? 1년 수료 안 하고 나간다. 앞으로 수료증 없습니다. 이제 돈 벌어서 나간다. 그건 나갔어요. 돈 벌었다. 나 원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아까처럼 2개 7억에 받아갖고 한 16억 한 8, 9억 버렸다. 10억 버렸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좋아요. 10억 버렸으면 얼마 내놔고 나와야 됩니까? 2억 내놔고 나와야 돼. 그것도 그냥 못 나가요. 10억 다 하고 나가겠다. 안 됩니다. 뭐 2억은 주고 나가겠다. 좋다. 그럼 뭐 벤처 키 하나 주면 내가 좋다. 수료식. 앞으로 10억 벌기 전에 2억 주고 가기 전에 나갈 생각 하지 말라고. 1년 딱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거는 가짜 가처분, 가짜 유치권, 아까 했죠? 가짜 유치권, 그 다음에 가장임차임, 이런 거를 막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을 벌어요. 평범한 거는 아파트 예로 10억짜리다 그러면 막 평범한 거 8억 됐다 그러면은 막 9억 7점, 9억 9점 막 10명 20명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낙찰 받아봤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자,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 있다. 낙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겁나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선순위 가처분 있다. 가등기가 있다. 예고 등기 있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 이런 데 고민해 봐야 돼. 해봐야 여러분들이 더 수익이 왔다 갔다 큽니다. 자, 요거 전에 한 거죠. 강촌마을에 이게 대학년 전세권이 나왔는데, 자, 뒤에 봅니다. 뒤에 보면은 그 전세권 설정에 가처분이 때려졌더라. 신용보증기금하고 무역진흥공사에서 내용이 뭐냐니까 그 전세권이 사회행위로, 사회행위가 뭡니까? 사회행위 취소. 사회행위가 뭐예요? 니가 사기다 사기. 너 전세권 지금 6억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전세권을 6억이라고 딱 해놨는데 니가 짜고 친 고소 많이 이 말이다. 사행이 그런 것은 니가 사기를 쳐가지고 둘이서 주인하고 짜는 걸 얼마나 할 수 있죠.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주인하고 뭐 전세 계약서 뭐 전입자하고 뭐 있으니까 뭐 니하고 내가 전세 매도 있다 그자. 그 얼마나 작업이 됩니다. 그죠? 그거를 허위 통정에 의한 이런 작업이 되죠. 되는데 벌써 이 전문가들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는 채권 추심에서는 넘버 탑입니다.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전문가들.
그 부서에서 야, 니 전세권 요거 6억 짜고 지금 고소도 말이가 빨리 지워 이 말입니다. 선 전세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신용부에서 물어본 게는 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가처분 안 때리거든요. 다 검토해서 조사해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신용기금에서는 그냥 함부로 안 합니다. 은행 금융기관 있는 데서는 함부로 뭐 서류를 너무 재산에다가 가처분 때리고 6억 전세가 있는데 그거다가 가처분 때리고 이건 못합니다. 위에 결제를 한 3명 4명 결제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해야 이제 그 들어가는 거지. 지 혼자 독단적으로 아 정말 저 6억 저 작아다 야 덜렁 가처분 때리자 안 됩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자, 2개나 때리고 또 뒤에도 있는데 무역진흥공사도 가처분 때렸어요. 전세권이 작아라고. 그게 선순위 작아가 가처분이다 그러면 도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 9억 5천짜리가 4억 7천5백에 절반 떨어졌는데 6억 선순위 전세권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근데 이게 작아라 했으니까 가짜라 하면은 도움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뭐 대박 되는 거죠. 절반 사면 완전 뭐 엄청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작아라 크고 또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지는 얼마 줬다고요? 6억. 6억 줬대, 6억.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6억 줬다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6억이. 4억 5천에 아실에 가보니까 뭐 비슷하게 뭐 4억 5천 추보치고 있는데 전체는 6억 줬대. 이거 틀린 겁니다. 거짓말 해도 비슷하게, 아, 4억 5천. 이렇게 해서 신호등에서 딱 볼 때, 아, 저게 비슷하게 맞네. 그거 딱 되는데, 6억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출발 틀어있죠. 그거 잡아내는 겁니다. 누구냐? 친인척가이냐? 누구냐? 다 조사,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보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이건 그래프고, 오른쪽은 이제 2017년 6월, 3월 달에 4억 6천에 빠른 게 전세인데, 전세권 설정은 3월 달에 얼마 했다고요? 6억. 이 가짜 아닙니까? 가짜.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검토하면서 아 선순위가 6억이 있더라. 대학력 전세권 이게 6억이다. 아 이게 작아구나. 그럼 내가 절반에 받으면 돈이 된다. 뭐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30번 12억 농지를 낙찰받고 선순위 가처분을 깨고 45억에 팔아먹어서 30억 버렸다. 자 이겁니다. 용인시에 보면은 농지가 있는데 저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수원지방법원에 30번에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죠? 아, 두 번째 봅니다.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는 매각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판결이 확정되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자, 이게 보면은 이런 거죠. 2010에 그죠? 29668. 자, 화면 봅니다. 화면 보시면은 여기 막 써놨죠. 써놨는데 한번 봅니다. 수지에 농지 넣었어요. 농지가 36억짜리가 11억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농지가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거죠. 농지가 이게 이제 수지에 잘생겼죠. 그죠?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낙찰 받으라 보니까 가처분이 있어요. 그죠? 인수 말소 기준 등기보다 10억 설정한 것보다 먼저 가처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 내놔라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건 낙찰 못 받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매각 문구 명세를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써놨습니다. 농지계 농청 내놔라. 뭐 좋다. 제출하면 뭐 보증금 뭘 사겠다. 오케이, 알았다. 근데 가처분 등기는 선순위니까 매각으로 소멸 안 한다. 매수인이 인정된다. 맞는 얘기죠. 선순위니까 뭐 함부로 손을 못 대죠. 자, 그런데 요거는 가처분 피보증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가합 사건이 확정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지금. 겁이 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것은, 최선순위 가등기는 소멸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떨어집니다. 쭉쭉쭉 떨어져갖고 30몇 억짜리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낙찰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순위 가처분이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은 대박 나는 거죠.
여로 2차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엄청 낮은 가격. 근데 이제 낙찰자는 뭘 받나, 이걸 받은 것 같아요. 이 가처분 건자가 소송을 했대요. 소송해가지고, 이건 안 들어가지네. 자, 소송을 해가지고, 자, 소송을 해가지고, 내놔라, 이 말이거든요. 요 이야기는, 이 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런 것은, 자, 미스터리, 내가 원고고, 네가 소송 이렇게 소유권을 요 갑에서 이렇게 넘갔는데, 소유권을 내한테 내놔라, 이런 거죠. 이 피고고 요 원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처분을 낙찰받고 나면은 다른 걸 다 말소했는데 이게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농지를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법인은 농청이 안 노죠? 그죠? 일반 법인 안 노잖아요. 자, 낙찰 그걸 일단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변호사가 오늘 한 거죠. 전문 변호사가 오늘 해보니까, 법인이 지가 선순위 가처분을 요거 농지를 내놔라. 이거 말 안 된다. 요것도 딱 걸린 겁니다. 알겠죠? 아까 전세가 4억 5천 6억 해랑 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법인인데 농지를 이전 받겠다. 이전 받겠다. 저거 이전 농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가능하지. 농업회사 법인은. 근데 일반 법인은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소해라. 라고 이긴 겁니다. 자, 이겨가지고 얼마를 먹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요번께는 45억에 팔아가지고 32억을 버렸다. 이해가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도, 근데 여기 본게 아까 가합이 뭡니까? 가합. 이 가합이 뭐예요? 가합. 자, 뒤에 봅니다. 그죠? 써놨죠? 원고가 아까 여기 해가지고 소유권 내놔라 해놨죠? 자, 이게 이제 법인이 농지 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가합은 요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보면은 소가가 2억이 초과되면은요, 이게 이제 2억이 초과되면은 바로 합의부로 갑니다. 합의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지방법원에 1심이 열어가는 거예요. 그럼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근데 2억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가당. 요거는 가합 이럽니다. 가합. 왼쪽 기 가합이고 오른쪽 거는 소가가 2억 안에 되면은 판사가 한 명입니다. 1심 판사가 한 명이 이제 운영 가당. 우리 많이 봤죠? 2021 가단 쓰고 가단. 그 다음에 이제 항소하면은 항소는 항고가 되면은 이제 판사가 3명이 달아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을 바로 갑니다. 그럼 창원에 이런 거요. 창원에 2억짜리 이내다 그러면 가단입니다. 사건이. 그럼 판사가 한 명이에요. 2억이 넘으면은 이제 가합해갖고 판사가 3명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원에는 만약에 가단이든 가합이든 이거는 고등부는 안 갑니다. 창원에 고등부 재판부가 있어요. 이 창원 등적 크니까 창원에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이제 여기 이제 2심이 요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갑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3심이라야 그럼 대법원은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고 대법원은 판사가 대법관이 4명이 달아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전원 합의처 가면 13명 이렇게 달아붙는 거죠.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소가 2억 가지고 판사가 1명이냐 3명이냐 따른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1명이면 가단, 3명 같으면 가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구가. 자, 그래가지고 농지가 농업법인도 아닌데 일반 법인 명의로 이전될 수 없지 않느냐 등등등 해가지고 깼다. 이 선순위 깨가지고 35억에 돈을 버렸다. 2억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 봅니다. 2억을 투자해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34억을 벌었다. 아이고, 큰 이야기죠, 그죠? 34억. 우리 그 행꿈사라고 이제 그 장충진 변호사가 그 하시는 유튜브에서 2개를 본 겁니다. 보니까. 변호사니까 이제 잘 알죠, 이런 거를. 잘 따지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면 이런 이야기야. 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반포동에. 자, 유치권 큰 이야기는요, 아파트 유치권이 있다. 그럼 그때는 저는 집행관의 임대차 조사를 봅니다. 조사를 본 게 장모 씨가 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 신고는 법인이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이. 이 벌써 뭐지 안 맞죠? 그죠? 그럼 법인이 점유를 하는데, 점유를 여기다가, 여기에 장 땡땡씨가 없고,
주식회사 뭐 백양가 그 건설에서 들어가요. 직원이 점유한 이렇게 되는데 뭐 틀리죠. 그걸 탁 보고 아 저거 돈 되겠다 낙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치껏 잘 차이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에 3288 요거도 고법 판결도 다 있어요. 유치권 선입한다거나 판결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자 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76평 아파트인데 그죠? 아파트인데 이게 맞나? 두 개가 중에서 이게 모르겠다. 밑에 이게 맞죠? 물금으로 1번이죠. 자 봅니다. 요 아파트에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용이 76평 화장실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 너무 넓어서 그죠? 자 이게 21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집니다. 아이고 좋네. 근데 문제는 매각문건 명세서를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 들어옵니다. 그죠? 모르겠다.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누군데? 법인에서 건설회사에서 백야건설회사에서 13억 정도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사건에서 유치권이 되고 또 서울고법에서 또 확정도 되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13억에서 또 이자까지 또 합쳐가지고 현재 서가 23억을 내놔라. 자 이렇게 유치권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매각문건에서 이러는데 경매 전문가가 현황을 와서 딱 보니까 세부인화 갔는데 누가 산다고 여기에? 임차인 이게 지금 102호네. 102호에는 임차인 별지 102호. 자 그럼 102호 봅니다. 102호에는 임차인 있는데 누가 산다고요? 법인이 없어. 아까 주식회사 뭐 백양가 있었죠. 거기에 직원이 산다 뭐 이랬는데 유치권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는데 점유를 안 해요. 그럼 뭐 고법에서 뭐 확정 판결이 있다 없다 요거는 좀 깨질 수가 있겠죠. 낙찰 받습니다. 받아요. 받아갖고 이제 낙찰 받고 10억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출을 뭐 8억 5천인가 받았거든. 내가 보니까 받고 나머지 7억씩 내고 하여튼 2억까지 장사했대요. 했는데 여기 지금 7억 8억 값비니까 2억 가지고 그만 뭐 25억짜리 전세 들어오고 37억 시세에 아지매가 됐더라. 그리고 25억 세입자가 2억 주고 자기 돈 가지고 낙찰받은 사모님한테 낙찰자한테 사모님 주인님 그러더라. 그럼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째지는 거죠. 25억 세입자가 아이고 주인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갈 거면 또 골치 아프니까 37억씩 가는데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다. 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유치권이 있다. 아 있구나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고 연구를 해본다. 저런 게 또 점유를 누가 하는 건지 그 유치권을 배워야 되겠죠. 꼼꼼하게 배워야 이제 그게 또 추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또 배워야 된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선순위 전세권을 깼다, 선순위 가처분을 아까 있죠. 선순위 전세권을 깼다, 선순위 가처분을 깨뜨렸다, 선순위 유치권을 깨뜨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대박이 빵빵 떨어지는.